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3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161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은 사기쇼 그 진실을 밝힌다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김정은 건강 이상설, 사망설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자명은 2012년 권력 승계 후에 6번이나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 북한학 연구교수,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국 공산당 특사, 주 샹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한정치 특임교수로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보는 눈을 키운 전문가로서 이번 김정은 관련 각종 루머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송을 8회에 걸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분석을 내놓은 제 영상물들은 평균 1000명 전후가 시청하는 데 비해서 북한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절대 다수의 우파 유튜버들이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 내뱉는 찌라시 수준의 영상물에 자극적이고 가짜에 가까운 제목을 달아서 유통을 시키면 수십만 수백만의 열광하는 유튜버 시청자들이 함께 장난을 맞춰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즉 우파 유튜버들은 위안부 역할을 했고 시청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김정은 사망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정신적 위안을 얻는 시기였습니다. 일종의 공생관계에 있는 우파 유튜버들과 시청자들의 자위행위를 통해서 얻는 일시적인 위안은 그 속성이 아편중동과 같아서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전열 정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범좌파와의 전쟁에서 영원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장성민의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용기 있는 방송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 숭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숭타오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관례로 봐서 김정은을 반드시 만난다는 것이고요. 이는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제 분석과 판단이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태영호의 김정은 중병설과 김평일 후계자설에 대해서도 역시 용기 있게 태영호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호원 가운데 한 명이 확진자라 자가 격리를 했거나 아니면 감염돼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유사시 김정은 사망 시에도 쿠데타 가능성은 아예 없고 후계자도 김평일이 아니라 김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1일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서 김여정이 내각총리를 지내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를 제치고 김정은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2인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것은 제 비판이 옳았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김정은이 원산 특각에 머물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한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은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것이고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사기쇼에 놀아난 셈입니다. 정보, 즉 인텔리전스는 수집, 분석, 판단을 거치면서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아예 정보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분석과 판단은 소설에 그치는 거고 오로지 중국만이 수집과 분석과 판단까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놀아났고
문재인은 식물이었고 시진핑은 조력자였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되지 않는 CIA가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받는 낮은 단계의 정보로 갈팡질팡했던 것이고,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정보 자체가 없는 한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희망사항인 특이사항이 없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읊어대기만 했고, 중국 국가안전부는 알면서도 묵묵히 북한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여기다 무지한 한국의 언론은 물론이고 서방의 언론, 즉 CNN, 로이터 통신, 요미우리 신문 등이 가짜 뉴스를 부지런히 생산해서 실어 날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역을 치르면서 우울한 일상을 보내던 한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지구상 마지막 독재자의 사망 선고를 지켜보게 하면서 묘한 희열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끌어낸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와 북핵 게임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이상의 대흥행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왕대박이었죠. 그러면서 핵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짠 하고 나타나면서 또한 추정이긴 하지만 그 직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하고 위성 발사용 장거리 로켓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생산의 심장부라고 하는 평양 외곽에 있는 신업리 연구단지를 방문하면서 극적인 효과가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과시를 하고, 동시에 북핵 공포를 상기를 시키면서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1년 이상 공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핵 협상 테이블로 트럼프를 호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탈북자로서 중퇴설을 주장한 태영호와 사망설을 주장한 지성호를 가짜 뉴스 생산자로 가차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태영호는 평론가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고, 최고존엄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그의 경험만으로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성호는 추측컨대 북한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케이스입니다. 지성호는 북한 최고위층 이름을 판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99% 사망을 확신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는 장성민의 경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장성민도 중국 최고위층을 빙자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0% 사망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해프닝이 북한이 정교하게 짜놓은 덫에 모두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비롯해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당한 셈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국정원은 대북 첩보 역량을 이전처럼 회복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거듭나고, 언론이나 유튜버들도 서로 뺏겨서 하는 짜집기 수준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의 시각이나 한국의 시각으로 북한을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오류를 범하기 일쑤니까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는 눈을 키워서 오류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